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이는 돈 빛나가 아니고요. 안 보이는 돈 빛나 음성으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겠고요. 공장장입니다.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고요. 내일 오늘 8월 23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또 굵직한 또 얘기들이 또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해외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보이는 라디오에서 인기 짱이시던데요. 네. 언제 한번 나오셔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음봉이, 네. 양봉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네네. 저도 같이 한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전일 네. 있었던 약간 지소미아를 종료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과 약간 버무러지면서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 오늘 8월 24일 잭슨홀에서 또 연준위원회 그런 또 발언이 또 있을 예정이고요. 시장이 좀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왔는 것 같아요. 지금 잭슨홀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네네네. 것은 약간의 이제 매파 성향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지금 FOMC가 이제 3번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 그렇죠. 9월, 9월달, 10월, 12월 12월. 이렇게 세 번, 세 번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방향이 결정돼야 돼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 1%의 금리 인하를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공격적이죠, 아주 그냥. 네, 잡아먹을 듯이. 1% 금리 인하야 되고 또 독일이 요즘에 마이너스 국채 발행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야 독일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현진한테 그런 소리 약간 그건 미친 소리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트럼프는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쪽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네네네. 무조건 무역 분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싸움을 걸었으니까 내가 이기겠다. 네. 어떻게든 충격을 가하고 싶은 거죠. 지금 위안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어제 보니까 7.909위안까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최고가가 그까지 갔던 것 같은데 이게 7.3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게 부과시켜 놓은 추가 과세가 다 무효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불안하겠네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열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환율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냥 가버리게 되니까 그동안 노력한 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주니까 승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해라. 지금 미국에서 가장 멍청한 거는 파월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아주 공격적이네요. 원색적 발언을 많이 해요. 파월한테. 파월이 많이 늙었어요. 지금 한 1, 2년 사이에 흰머리가 더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네, 엄청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돼 보이는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 만약에 미국이 0.75%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7월달에 그렇죠. 네네. 75% 더 해야 되면은 이제 3번 남았으니까 0.25씩 3번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은 한 번 건너뛰고 0.5를 때리고 0.25를 때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금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한 방에 지금 해야 된다니까. 좀 나눠서 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명분이 없거든요. 쇼닐 소매업종에 관한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소비가 굉장히 살아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하기도 좀 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다행히 지금 보면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제조업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네. 오늘.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2009년도 9월. 그러니까 이렇게 리먼 사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 시절의 지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지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안 좋다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소비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조보다는 소비하는 나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매에 관련된 지표들은 올라갔는데 제조업이 좀 떨어졌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기적인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 더 금리 내리는 거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르겠다고 한번 파월이 개길 수 있다는 얘기죠. 개겨보자. 개긴다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버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 의원들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트럼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막 그 내분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해야 된다, 누구는 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가 갈라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런 그 연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번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9월에 금리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 이제 딱 내일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9월 흐름이 뭐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어떤 방향으로 시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또 노발대발 할 테고 이쪽에서의 또 시장의 충격 이런 게 나오겠죠. 일단은 9월에 안 하면 10월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지금 중국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약달러를 만들고 싶은 트럼프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겠죠. 어떤 또 트윗질을 시작하면서 막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잠이나 제가 파월이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대단하신 분 같아요. 많이 늙었어요, 진짜. 살 많이 빠지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미국이라는 대통령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얼마나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뭐 9월달 내일이 참 기초가 또 주목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네네.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필요해 지금은 뭐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뭐 여유가 생기는 거고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은 한 번씩 내린 상태라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 결정은 오늘 새벽에 아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안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그 일본의 후속 조치라든가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는 지소미아 종료를 잘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그런데 뭐 사람들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지소미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파기했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별다른 얘기는 많은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본 것보다 일본이 이득을 본 게 훨씬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뭐 서로 윈윈 조건이긴 말은 윈윈 조건입니다만은 이 지소미아를 다시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이게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군사 정보에는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이더라든지 뭐 비행기 뭐 이런 그 정찰기 이런 쪽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도 이제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장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야 이제 뭐 일본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인적인 부분은 즉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일본이 얻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가 되면은요. 이제 우리는 어떤 담당을 했냐면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는 것을 가장 누구보다 먼저 캐치할 수 있어요. 바로 옆이니까요. 미사일 발사하면 이제 몇 초 만에 알아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레이더라든지 이런 탐지에 대한 부분들이 직선거리로 이게 쏴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이 잡아서 해줬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이 얼마큼 날아갔다라든지 이게 중장거리 탄인지 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아내서 그런 서로의 공조가 있었는데 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뭐 지소미아 하고 나서 한 2차례 정도 정보를 받았다. 두 차례밖에? 그 외적으로 2차례. 1년에 한 번 받은 거네요, 그러면? 2016년도에 체결했으니까. 그게 이제 1년에 다 몰아서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차례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는 7차례인가 뭐 그 이상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본이 이제 먼저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들을 일본이 더 원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기술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방위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첩보 위성도 있고 뭐 이지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뭐 남의 집에 뭐 아무리 좋은 게 있든 그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뭐 좋은 장비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도를 예를 들까요? 일본도 아주 좋은 진짜 진검을 가지고 와서 물을 썰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거, 진검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장비 가지고 미사일이 어디 떨어졌다, 그런 거 정보야, 물론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네네. 그래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냥 지소미아 파기하고 일본에게 강대강으로 나가서 전공법 받는 것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 이 판단을 청와대가 했다는 거고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지지를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 미국이 지금 발끈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한테 얘기한 것도 없다라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 지금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가지고 매우 실망했다느니 이게 가장 최고 수위의 발언입니다. 네네네. 매우 실망했다느니 이러면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것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계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대화를 하자라고 일본에게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죠. 전혀 무반응이었죠. 네. 그래서 트럼프한테 얘기했더니 트럼프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그런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한국과도 우방이고 일본과도 우방이더라. 네네. 누굴 편을 들기도 어렵고 내가 거기서 중재를 원하면 가겠지만 딱히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지소미아를 딱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받겠죠. 한미일에 대한 공조가 깨지잖아요. 네네네. 미국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서 반응 나오는 거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깨질 것이다. 한국은 왕따가 될 것이다. 이런 걱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네네. 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북한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위치인데 네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깨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 많이 간 발언이고요. 네, 그렇죠. 그럼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한미일의 공조 유지하려면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너네 이제 그만 싸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것까지 예상은 하고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어제는 별 말 없이 퇴근했는데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해외 다른 데로 어디로 가던데 가면서 하는 말이 한국이 계속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무슨 약속을 그런 말하는 얘기만 거죠? 하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잘 가라고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가 시장에 그렇게 미친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네,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본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때릴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중재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해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부분들을 종료하면서 얘기를 내세운 게 일본이 태도를 바꾸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그러니까 화해하면은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어떤 화해를 전제로 인한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로 너무 많이 이게 발전을 많이 하던데 어차피 조금 안보적인 군사 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일본인 상황이고 지금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지소미아 파기 카드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여파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단기 이슈로 끝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말가왈부 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거죠. 외교상에서 어떤 대화? 전혀 풀리지 않잖아요. 흐지부지 계속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식품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치를 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움직임 나오는 것도 없는데 일본이 태도를 바꾸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간에 이번 결정은 정부가 좀 잘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여기다 대고 또 뭐 많이 댓글이 달리겠죠. 네, 뭐 공부를 하고 그러느냐. 충분히 네네. 공부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저하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답변을 네,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에 네.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뭐 네. 일본이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 뭐 정치적 얘기 섞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실제로 그냥 경제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무슨 뭐 그냥 뭐 군사력이 어떻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 정말 이런 너무 많이 가시더라고요. 너무 이걸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어떤 뭐 객관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지소미아 파기 어제 파기가 아니죠. 우리는 종료지. 쟤들이 이제 파기라고. 종료죠, 종료. 네, 그냥 네. 종료입니다. 종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쟤네들이 이제 파기다라고 그 급박한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뭐 주가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뭐 애국주 테마가 다시 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던데 어떤 또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신성통상, 모나미 모나리자 이런 것들이 또 급등하던 모습들인데 어떤 단기슈로 또 단파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급등을 했으니까 신용도 많이 늘어 있네요. 네,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뭐 지금 이슈들이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금 이제 일본은 계속 발을 빼는 상황,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좀 강한 카드를 내밀었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또 행동이 나올지 일단 미국이 또 강하게 또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조만간 또 어떤 대화의 어떤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며칠 전에 또 중국이 좀 중재를 하겠다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중국은 또 뭐죠? 저기 그때 네네네. 삼국 네네, 삼국 했는데 별 뭐 효과가 없었 없이 그런 끝나더라고요. 얘기는 이제 뭐 북한 문제에 일본이 끼어들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3자는 빠져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지금 지소미아 협상 종료에 대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다 조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시장이 조금 이게 출렁거리는 모습 단기적으로 또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면서 조금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상승의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이 너무 두려워하실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종목이 또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또 시장을 잘 살펴보시는 그런 또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호는 그걸로 하죠. 네. 주식 시장의 역사는 상승의 역사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우상향의 역사. 네, 우상향의 역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주식 시장의 역사는 우상향의 역사이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